안녕하세요, 5분 임장입니다. 오늘 임장해볼 지역은 안산 단원구에 있는 초지역입니다. 안산이라고 하면 인식이 안 좋은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 임장해볼 초지역이 과연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본다면 그런 인식은 곧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오늘 알아볼 초지역의 안산은 시흥, 군포, 수원, 화성 등에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최근 의왕과 시흥 등이 가파른 상승을 나타내며 안산이 뒤늦게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 안산 중에서도 초지역 인근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정말 초지역의 상승 여력이 있을지 5분 임장 초지역 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 전체 인구는 약 65만 명 수준으로 초지역이 위치한 초지동의 인구는 4만 7천 명으로 집계됩니다. 안산의 인구는 과거 대비 약간 줄은 수준이지만 세대수는 꾸준히 늘고 있어 부동산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전출입을 보시면 화성, 시흥, 수원, 안양, 평택 등으로 인구 전출입이 활발하며 그 중에서도 시흥과 가장 전출입이 활발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산 전체의 공급량을 보면 2021년인 현재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합니다. 초지역이 위치한 단원구는 2022년에 공급 제로, 나머지 기간에는 수요 대비 적정한 공급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미분양은 제로이며 2017년, 2018년 상대적으로 많아 보였던 미분양도 사실은 중공업 미분양이 아니며 그마저도 300세대에서 400세대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시흥은 2023년 과공급, 2024년엔 부족합니다. 나머지는 평이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 화성은 2011년부터 2024년 꾸준히 많은 공급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과 안양은 모두 평균적인 수준보다 많은 공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안산의 공급은 부족하지만 안산과 인구 교류가 많은 도시들은 모두 공급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지역의 상권을 확인해 보시고요. 안산 최대의 번화가인 중앙동 상권이 초지역 오른쪽에 있는 중앙역의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지역 인근보다는 안산역 위에 원곡동, 선부동의 상권이 몰려 있습니다. 이어서 학원가를 확인해 보시면 상권과 마찬가지로 중앙역 아래쪽으로 학원가가 대부분 몰려 있으며 보잔역 밑으로도 약간의 학원가가, 원곡초 오른쪽에도 약간의 학원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지역 인근의 교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철도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의 주인공 초지역이겠죠. 초지역은 현재 지하철 4호선, 서해선, 수인분당선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뒤에 교통호재에서도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초지역은 인천발 KTX와 신안산선이 개통될 예정이라 펜타 역세권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는 고속시내 교통편인데요. 서해안 고속도로와 평택시흥 고속도로가 남북으로, 영동 고속도로가 동서로 지나가는 고속교통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에서는 수인로와 중앙대로가 다차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체되는 경우가 거의 없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버스 교통편입니다. 안산의 시내버스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반월국가 산단에서 근무하는 환경을 위해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밖에 서울로 가는 버스로는 강남행 직행좌석버스 3100번, 3101번, 3102번, 여의도행 일방좌석버스 301번, 320번, 직행좌석버스 5609번이 있습니다. 초지역 인근의 편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지동의 화랑유원지, 화랑저수지, 경기도 미술관, 초지동의 안산 스타디움과 단원구청, 초지동의 안산 시민시장, 초지동의 신안산대학교, 초지동의 이마트, 원곡동의 안산 시민공원, 선부동의 홈플러스, 선부동의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이제 호재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교통호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지역 KTX입니다.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하여 초지역을 거쳐 부산, 목포까지 2시간 20분대에 도착하는 고속철입니다. 물론 개통 시기는 대략 2025년으로 잡혀 아직 많이 남았지만 초지역의 철도 광세를 이어가기에 충분한 호재입니다. 두 번째는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은 시흥 안산을 서울의 구로디 이틀 단지와 여의도로 연결시키는 광역철도 노선입니다. 기존 초지역에 깔려있던 지하철 4호선보다 훨씬 빠른 속도이며 초지역에서 여의도까지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개통 시기는 2024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신환상선으로 불릴 만큼 수도권에서 가장 가시화되었으면서도 파워풀한 노선입니다. 초지역 자체의 개발 호재는 큰 이슈는 없지만 그래도 언급해보자면 첫 번째는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초지역이 앞으로 펜타역세권이 된다는 기대감에 힘입어 조성되는 개발지구이며 교통연계, 복합문화, 인류주거단지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송산그린시티입니다. 송산그린시티는 화성 송산면에 속한 신도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총 6만 세대의 인구 15만, 총 사업비 9조 4천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녹지도 많고 시와호를 제대로 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가 큰 지역입니다. 초지역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인구 15만의 신도시가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초지역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번에도 초지역에서 3곳의 아파트를 꼽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초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매매가에 그런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대표성을 띈 단지들을 소개해드리니 투자 및 매수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 메트로입니다. 2019년식
2000년식의 신축으로 총 1548세대의 대규모 단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초지역에는 메이저타운 단지가 3개인 메트로, 에코, 파크가 있는데 가장 역에서 가까운 메트로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지와 연식, 상품성 등은 세 단지에 큰 차이가 없으니 직접 임장해보신 후 판단하시기 추천드립니다. 평당가는 3,180만원대입니다. 국평기준 호가는 9억 7천에서 11억 3천이며 실거래 최고가는 9억 8천만원입니다. 가장 큰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변에 학교가 가깝지 않습니다.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관산초도 초등학생의 걸음으로는 가깝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푸르지오 메트로의 최대 장점이라면 누가 뭐래도 초지역이라는 펜타 역세권입니다. 더블 역세권만 하더라도 영향이 상당한데 5개의 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미래가 되면 그 가치는 월등히 높아질 예정입니다. 또한 안산 최대의 친환경 공원인 화랑유원지도 지척에 있고 왼쪽으로 이편한 세상 센트럴폴에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등이 모두 입주하면 신축 대단지 생활권을 제대로 만들어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한화 꿈의 그린입니다. 2006년식의 구축으로 총 670세대의 중규모 단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평당가는 1,600만원대입니다. 국평기준 5억 5천에서 7억의 효과를 보이며 실거래 최고가는 6억입니다. 단지 위로 관산초가 있고 왼쪽으로 원곡초, 그 위로 안산 서초, 원곡중, 원일초가 있습니다. 관산초를 제외하면 모두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도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단지 왼쪽으로 위치한 상권이 주변에서는 가장 번화한 상권이며 학원과 또한 가까이 있어 실거주자에게 선호되는 단지입니다. 오래된 연식과 세대수가 조금 아쉽지만 하나와 많이들 비교되는 블루밍, 경남, 푸르지오 8차에 비해 초지역까지 도보로 걸어가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또한 화랑유원지와 관산공원이 가까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한 단지입니다. 평당가의 측면에서도 메트로, 에코, 파크와 비교한다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초지역에 대한 향후 기대감, 상권, 학원, 인프라, 공원 등의 환경을 생각하면 상당히 가성비 있는 아파트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고잔주공 그린빌 14단지입니다. 초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아파트 그린빌 14단지입니다. 2002년식의 구축이고 총 1012세대 대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평당가는 1,500만원대입니다. 소형 평수 기준 3억 6천에서 4억 6,500의 효과를 보이며 실거래 최고가는 4억 1,500만원입니다. 초지초를 단지 내에 품고 있는 초품화이며 초지중과 초지고도 아주 가까이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단지 바로 오른쪽으로 상권과 헝거가 풍부하여 생활 인프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그린빌 14단지는 앞서 소개해드린 두 단지와는 생활권이 다른 아파트 단지입니다. 초지역보다는 고잔역과 중앙역 세권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소개해드린 두 아파트는 도보로 초지역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린빌 14단지는 도보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이용하면 15분, 20분 내로 도달이 가능하니 초지역 세권 장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의 측면에서 보면 위로는 화랑유원지, 아래로는 안산 호수공원이 있어 우수한 편입니다. 이제 안산에서 가성비 있는 아파트 중 평당 1,500만원대 아파트를 찾기가 어려워진 만큼 그린빌 14단지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지역은 현재도 트리플 역세권, 앞으로 KTX와 신안산선이 더해져 펜타 역세권이 될 지역입니다. 안산은 향후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 공급에서의 호재, 그리고 교통 호재가 더해져 초지역이 앞으로 안산의 대장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안산은 자체적으로 공단을 크게 끼고 있던 제조업 기반 도시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일자리 수요도 충분한 도시입니다. 이런 호재들로 인해 안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며 초지역이 더욱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10억을 넘긴 초지역의 아파트 값이 거품일지 5분 임장 초지역 편을 다시 한번 시청해보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산 단원구의 초지역을 임장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지역을 달아주세요. 5분 임장이 5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